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주인공이 사는 곳은 컴퓨터에 의해 관리되는 최첨단 세계입니다. 주인공은 장갑을 이용한 제스처만으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전자신문을 읽는데요. 영화 속에서만 가능했던 최첨단 과학시대가 가까운 미래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IT 산업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1등 국가라는 전략 아래 컴퓨터와 핸드폰만으로 모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중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상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로 연결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보혁명인 동시에 사생활 침해라는 양면성을 지닌 이 범인을 오늘 공개 수배합니다. 성명 유비쿼터스, 나이 18세로 추정, 1988년 마크 와이저가 제시한 용어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2007년까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도입해 공식 사용됨. 인상착의, 빠르게 퍼져나가는 전파 속성을 지닌. 제목, 생활의 풍요와 사생활 침해의 두 얼굴로 접근. 활동 범위, 경제, 문화, 사회, 정보통신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유비쿼터스를 공개 수배합니다. 공개 수배된 범인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기원된 말입니다. 이는 온라인 업무, 사이버 관광, 그리고 원격 수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용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유비쿼터스가 환상적인 청사진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보안상 문제, 정보격차 해소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유비쿼터스는 정보통신의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일까요? 유비쿼터스는 모든 일상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우리가 보는 책, 침대, 냉장고, 자동차 등 모든 사물의 1세제곱센티미터 이하 크기 저전력 칩이 깃들게 된다. 이 칩이 내장되면 사물은 컴퓨터가 되고 네트워크망으로 서로 대화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는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적용되며 생활의 패턴과 문화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정보통신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해 고품질 의료 서비스, 온라인 문화 콘텐츠 확산, 접근이 용이한 효과적인 평생교육체제, 홈 네트워크 등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층 유택하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비쿼터스 사회는 휴대성과 편의성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접속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생활 패러다임을 창출해 편리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 그렇다면 목격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예를 생각해보면 친구 중에 연락이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할 때 그런 상황들이 좀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도 우리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안 그러면 집에 가스를 안 껐다든지 안 그러면 불을 안 껐다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버튼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념일이나 이런 생일 같은 때 내가 이제까지 구매한 내역들을 그 기업체 같은 데서 보고 내 취향에 맞게 뭐 그런 제품들을 소개해주거나 하면 이제 내가 메일이나 메시지 같은 걸로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옷을 살 때 그 치수나 그런 거 이렇게 직접 이용을 못해가지고 많이 불편한데 유비쿼터스 되면은 또 치수 같은 걸 이렇게 정확하게 매치시킬 수 있으면 이렇게 신전에서 보면 이렇게 옷을 자기가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쇼핑이나 어떤 그런 쇼핑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손쉽고 간편할 것 같아서 좋고요. 대학 생활을 할 때 레포트를 쓰는 거에서 정보가 많이 없어서 레포트를 쓰는 거에서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유비쿼터스가 도래한다면 많은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레포트를 쓰는데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더 쉽게 레포트를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삶의 풍요를 줄 수 있는 현행범 유비쿼터스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색다른 생활 공간을 창출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 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교통카드, 휴대폰으로 지상파 방송을 접할 수 있는 DMB 방송, 그리고 홈 네트워크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비쿼터스 사회가 실현되면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이 이제 많이 증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있었던 어떤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용자의 인식 없이도 네트워크에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상황에 맞추어서 기기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훨씬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술과 생활이 이제 분리됐다가 기술이 이제 생활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미래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이것은 이제 인간 중심으로 그 이전에 별도로 분류되었던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인간 중심으로 이제 해처 모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그 이종 간의 산업이 융합됨으로써 새로운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산업이 이제 창출될 수가 있고, 또 이 아직까지도 유비쿼터스가 어떤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화될 때 많은 응용 분야가 앞으로 창출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사회가 장밋빛 세상만을 가져다 줄지는 의문입니다. 네트워크로 모든 시스템이 연결돼 공적, 사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이른바 비밀 없는 세상이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국가라든가 어떤 특정 기관이 어떤 특정의 사람들 분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통제 시스템 만드는 구축하는 쪽에서는 좋겠지만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편의점에 뭐 콜라 하나를 사러 나간다고 할 때 그냥 평소 같으면 그냥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그냥 편한 복장으로 나가겠지만 유비쿼터스 시대에서는 많은 카메라들이 노출되어 있고 제가 그런 것을 인식한다면 편하게만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볼 때 어느 누군가가 나를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면 나의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행동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네요. 숨기고 싶은 것도 다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자친구인데 이제 그런 바람을 피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데 있어 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격자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생산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기들이 이제 상황을 인식해서 사용자에 맞게 또는 뭐 위치라든가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개인 정보가 이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나가서는 이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이제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잘 보완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보완도 중요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비쿼터스가 어떤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한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판단보다는 상당히 기계적인 판단이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생명인 보안이 취약하게 되면 사이버 범죄와 시스템 오류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슬래머1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터넷 뱅킹과 교통 관련 시스템에 마비가 와서 큰 혼란을 겪었고 그 피해액은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 유코리아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편리한 삶을 공유하는 지능 기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 제도는 취약한 실정인데요. 전문가들은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에 맞춰 보호법을 제정해야 하고 이를 하나의 사이버 문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유비쿼터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이종 간의 산업이 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별도로 분류됐던 산업끼리 어떤 이익이 조정되고 서로 이해를 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 업무를 이해하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돼야만 말하자면 유비쿼터스가 이제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이제 관련법이 제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표준이 통일해야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종 간의 산업끼리 어떤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그 사용자의 편의를 많이 증진하고 좀 저렴하고 구체적인 어떤 서비스가 많이 발굴이 되면 보다 이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유비쿼터스를 활성화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어떤 특허나 로열티 같은 보호부가 가치 산업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정보산업의 키워드 유비쿼터스. 사람과 컴퓨터가 하나가 되는 유비쿼터스 사회는 앞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를 지향하는 것보다 진정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야겠습니다. 정부 또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와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 대응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유비쿼터스를 통해 IT 산업에 부는 새로운 정보 흐름을 살펴보고 유비쿼터스 사회가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공개수배 경제용어를 잡아라의 김진영이었습니다.